요즘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 탄수화물은 안 드시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만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단백질만 많이 섭취하실 경우에 통풍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풍성 관절염은 무엇인지, 그리고 통풍이 걸렸을 때 왜 심장이나 콩팥 같은 다른 장기도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기나 등푸른 생선 같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체 내에서 이 단백질이 퓨린이라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은 이것이 다시 요산으로 바뀌어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통풍이 있는 환자분들은 배출이 잘 안 되고 요산이 인체 내에 많이 쌓이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통풍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산이 과다 생성되는 경우인데요.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너무 많이 있는 고기나 등푸른 생선, 멸치, 시금치 등을 아주 과장 섭취하는 경우예요. 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왕들의 병이라고 했어요. 옛날 시대에는 왕이나 귀족들만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 고기에 있는 단백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통풍을 일으킨다 해서 제왕의 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풍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요산의 배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어서 이 요산이 인체 내에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이 작용이 망가졌을 때 바로 요산이 쌓이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만성 신부전이나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이런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남성 호르몬은 요산이 배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주로 생기는 분들은 30, 40대 이상의 남성에게 많이 생겨요. 반면에 여성 호르몬은 요산 배출을 촉진해 줍니다. 따라서 폐경 이전의 여성분들에게는 통풍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풍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아래 그림을 보시면 18세기 영국의 화가 제임스 길레이가 통풍의 증상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악마가 이 엄지발가락을 물어뜯고 있잖아요. 근데 손톱으로도 꽉 이 갈고리 같은 손톱으로도 쥐고 있어요. 그만큼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관절 통증, 염증으로 인한 발열, 발적이 있겠습니다. 벌겋게 되면서 열이 나고 아픈 것이 주된 증상이죠. 주로 증상은 밤에 나타납니다. 낮에는 멀쩡히 괜찮다가도 밤에 갑작스럽게 통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은 내가 발목을 오늘 삐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고 만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변형까지 올 수 있습니다. 뼈 모양이 울퉁불퉁해져서 관절 변형이나 기능 장애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90% 가까이의 통풍 환자들은 대부분 엄지발가락 같은 한 관절에서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10% 정도에서는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해지다가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서서히 잦아듭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졌구나 라고 하시고 이제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점점 더 자주 재발을 하게 되고 더 통증이 극심해집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이런 통증을 느끼셨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겠습니다. 통풍의 진단은 혈액검사로 가능합니다. 혈액검사 상에서 요산 수치가 7 이상일 때는 통풍을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급성 통풍일 때는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증을 느끼는 관절 부위에서 관절액을 뽑아낸 다음에 평광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뾰족한 바늘처럼 침착이 된 요산 결정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통풍의 가장 확실한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요법, 두 번째는 식이요법,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통풍 결절을 제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약물요법인데요. 요산이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것을 조금 억제해 준다든지 혹은 소변으로 요산이 잘 배출되게 하는 약물이 통풍의 주된 치료법이 되겠고요. 스테로이드나 소염제 같은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도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식이요법은 단백질,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되겠죠. 육류, 생선, 술이 되겠고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요산 수치가 인체 내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통풍 결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통풍성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관절 안에 이런 혹 같은 결절이 생깁니다. 그 혹을 정밀 초음파로 보면서 미세한 바늘을 이용해서 결절을 녹인 다음에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물과 식이요법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통풍성 관절염 그리고 왜 전신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위험한 질환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적절한 식이 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통풍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꼭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